기타 소득 딱 하나 남았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요거 중요해, 이제. 여기에서 실제 시험에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이거 배우셨죠? 우리가 기타 소득 중에서 이 위에 있는 놈이랑 아래에 있는 놈은 우리가 실제 쓴 비용이 없어도 위에 거는 최소 80% 비용 인정, 아래 건 최소 60% 비용 인정. 맞죠? 이게 많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중에 요거 맥스예요, 맥스. 실제 쓴 거하고 그 다음에 60% 또는 80%하고 비교해서 큰 거를 비용으로 인정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실제 쓴 게 더 크면 실제 쓴 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60%나 80%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많이 낚여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60%나 80% 세팅을 해서 필요형비 잡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강연료가 60% 인정해 주거든요. 내가 이번에 일시적인 강연료로 200만 원 받았대요. 그렇죠? 근데 필요 경비로 얼마 썼냐면 140 썼대, 140. 그렇죠? 그럼 140만 원 쓰면 실제 소요는 140이죠. 근데 우리가 아래에 있는 수익 금액의 60% 여기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120, 140. 140. 컴퓨터는 120으로 인지를 해버리거든요. 맞죠? 그럼 140으로 필요금비 돌리셔야 돼요. 요거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60%나 80%를 인정해준다 하지 마시고, 맞죠? 최소한이니까 실제 쓴 게 더 큰 걸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요거? 해보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이거 우리 그걸로 따지면 뭐 퀴즈 대회 있죠. 1대 100.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1000만 원을 탄 거예요. 다 물리쳐가지고. 그러면 80%를 빼줄게. 왜냐면 그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1대 100 이기기 위해서. 되시겠죠? 80%. 근데 만약에 쓴 게 900만 원이면 900만 원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말 그대로 주택의 입주가 늦어진 거예요. 알죠? 그럼 내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건물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당초 거주자였거든. 알죠? 근데 주택의 입주가 지연돼 가지고 보상금을 받아요. 됐죠? 그럼 그거는 보상금 받으면 최소 80% 비용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자세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최근에 자세하게 냈어요. 뭐냐면 서화 골동품 있죠? 자,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요. 요거 6천만 원 이상인 거 외워주셔야 돼요. 최근에 1억이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1억이라고. 그래서 일단 서화 골동품은 6천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동품은 100년이 넘어가야 돼요. 골동품 100년 이상. 뭐 이것까지는 건드리진 않겠지만 최근에 가로치고 100년 이상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 장난은 아니고 100년 이상 이렇게 낸 적이 있어서. 자, 그리고 국내 생존 작가는 제외입니다. 왜냐면 국내 생존 작가의 서화 골동품, 골동품은 뭐 없겠지만, 서화를 과세하게 되면은 그 국내에 생존하시는 작가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생계를 이어가는 치명타예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과세해버리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과세하지 않겠다. 6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장난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가 10년 미만 보유해도 뭐 1억 이하까지는 90%고 뭐 1억 초과분은 80%다라고 돼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장난치지 않을 거니까 이거 좀 외워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10년 이상 보유한 서화골동품을 팔면 90%를 빼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과세하지 않다가 과세를 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과세 안 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과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인정해 줄게. 그리고 좀 이따가 지금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과세를 안 했다가 했으니까 신고는 안 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좀 이따 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건 최소 60% 필요경비 인정. 뭐냐면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 이건 누가 봐도 이 권리는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돼요. 맞죠? 우리 산업재산권에 특허권, 뭐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상표권 이런 거. 맞죠? 그럼 그 권리를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업권하고 어업권은 우리가 권위자한테 해주는 거지 아무한테도 주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 권리를 처분하거나 빌려줬다면 상당한 노력을 했을 거니까 그래 한 거에 60%는 최소한 인정해줄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6번부터 자 일시적 문예 창작소득 일명 창작의 고통을 인정해주겠다 60%. 아마 여러분들이 글짓기 같은 거 해보시면 머리 뒤지게 아플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그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어렸을 때 지금도 원고지에 쓰나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 데 쓰나? 요즘은 좀 괜찮은 데 써요? 저 때는 그 원고지에 썼거든, 원고지. 그때 막 원고지 12장 이상 쓰라고 하면 죽었어요. 4장까지는 커버가 가능한데, 그다음부터는 막 머리가 아파오는 거 어떻게 쓸지 몰라. 그래서 창작의 고통.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일시적인 강연료 있죠? 강의는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4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가 네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니까 60% 인정해 줄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말문제 조심.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죠. 지상권은 뭐냐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남의 토지 있죠. 남의 토지나 위아래 있잖아요. 맞죠? 그 아래에다 뭐 지하상가 같은 거 있죠? 그 국가 소유잖아요. 건물, 거기 토지. 맞죠? 거기 위아래에다가 건물이나 수목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럼 지상권은 부동산상의 권리니까 우리가 부동산 임대에 속해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만 임대했다고 부동산 임대가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를 임대해도 부동산 임대예요, 그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에 쓸게요. 일반적인 건 일반은 사업소득으로 가요. 우리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이다라고 했죠? 그죠? 다만 그게 공익사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공익사업.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가끔씩 땅 이렇게 좀 보시면 팻말 막 붙여져 있지 않아요? 요거 뭐 우리가 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으니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 막 기지국이라고 해가지고 와이파이 안 끊기게. 맞죠? 그 남의 땅에다가 KT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넣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당연히 내 땅에다가 기지국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거 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KT한테 대가를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건 공익이니까 그래 기타 소득으로 가서 최소 60% 빼주겠다. 공익과 관련돼 있으니까. 왜냐면 사업소득은 실제 쓴 것만 인정해 주거든. 그렇죠? 얘는 공익이니까 기타 소득으로 봐서 60% 빼주겠다라고 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한전한테 송전탑 설치할 수 있는 거 해주는 거 산 주인이 대가 받거든 한전한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타 소득은 수입 시기가 현금주의입니다. 왜냐면 일시 우발적이니까 받아봐야 알아요. 현금주의.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 원천징수는 그냥 대놓고 계속 중요합니다.
아시죠? 원천징수는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기타 소득 쪽은 원칙이 기타 소득 금액의 20%예요. 조심하실 건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를 차감 후입니다. 후.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에도 출제해요. 자, 보시죠. 어떻게 내냐 보시면 자, 보시죠. 요 아래 거예요. 자, 여기 학원 강사 김민국은 어디 대학에 일시적 강의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얘는 아까 몇 프로 최소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 거예요? 60%죠. 맞아요. 강의하고 100만 원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천 징수할 금액은 이라고 해서 계산 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의 20%가 아니라 100만 원은 수입 금액이고, 맞죠? 100만 원의 60%가 필요경비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지 1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전부 다 필요경비까지 뺀 후의 숫자로 따져야 무조건. 아셨죠? 그럼 여기에 20% 곱하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시험에는 20만 원 오답도 있어요, 실제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최소한 80%나 60% 필요경비 인정하는 거 좀 조심해야 돼. 기타 소득 계산 문제 출제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권인데요. 여러분들 그 복권 있죠? 우리 복권이나 슬롯머신 거 있잖아요. 복권, 슬롯머신, 투표권. 얘는 3억을 초과하면 30%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3억 넘어가는 것만 30%. 알죠? 그러니까 3억까지는 20%고 3억 넘어가는 것만 30%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연금 계좌가 사적연금이죠. 사적연금에서 연금 외 수령하면 이 연금의 수령은 뭐냐면 원샷으로 찾는 거예요. 원샷. 맞죠? 그걸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연금 외 수령이 아니라 연금 수령이래요. 우리 연금 수령은 꼬박꼬박 찾는 걸 연금 수령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때는 연금 소득으로 가요. 그럼 둘은 뭔 차이냐? 듣고 버리셔도 돼요. 제가 연금소 떠드는 건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보게 되면 세율이 3%에서 5%밖에 안 돼요. 나이에 따라서. 하지만 일시불로 찾으면 15%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생활 대비하려면 생계비 용도로 조금씩 찾아가라라는 거지. 일시불 찾아보고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많이 내게 해줄게. 그거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연금의 수령의 15%. 자,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잘 외워주신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천징수가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원천징수가 안 됐다라는 건 소득세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자, 안 냈어요.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이 두 개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낸 거잖아요. 안 낸 거니까 5월 달에 신고해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자,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실 수 있는 건 뇌물이죠. 그렇죠? 뇌물. 뇌물을 원천징수하는 또라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뇌물을 원천징수했다가는 네, 세무서도 가고 바로 깜빵까지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요게 뭐냐? 자,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냐면, 자, 여기에 을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여기에 갑이 있어요. 자, 을이요. 갑한테 건물을 10억에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겁니다. 알죠? 이렇게. 그리고 갑이 계약금을 1억을 준 거예요. 알죠? 이렇게 지급했는데 여기에서 누가 해지를 한 거냐면 요 갑이 해약을 한 거예요. 해지.
해지를 한 겁니다. 미안한데 나 이 건물 안 살려고요. 좀 기다려보게. 손내는 그거죠.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보니까 금리가 더 틀 것 같아. 그래서 사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 꽤 있을 거야, 지금 현재.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이건 매수자가 해약했다는 매수자가, 그럼 매수자가 해약하면 원래 FM은 이렇게 해야 돼. FM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FM은 일단 을이 갑한테 계약금을 줘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계약금을 1억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갑이 해약했으니까 갑은 위약금을 줘야 돼, 다시.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위약금도 계약금하고 비슷해요. 그럼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한 건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갑이 해지했어도 계약금 받은 거 돌려줘야죠. 돌려주고 갑은 다시 지가 어겼으니까 위약금을 줘야 돼요. 이런 미친놈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을이 계약금 1억 가지고 있다. 줄게요. 줬다가 다시 배상금 1억 주세요. 이러진 않아요. 현실에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갑이 그러는 거. 제가 당초에 계약금 1억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세요. 제가 위약금으로 할게요. 대체. 했죠. 그럼 대체되면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지급했지. 알죠? 그래서 원천 징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자가 해약하면 그때는 원천 징수 해야 됩니다. 매도자는. 매도자는 왜냐하면 이때 매도자가 위약금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금도 돌려주고 위약금도 줘야 되는 거고. 위약금을 지금 주는 거니까 이때 원천 징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매수자가 해약한 거예요. 매수자가 해약한 매수자가 위약금을 별도로 안 주고 그냥 계약금, 위약금 바꿔버리거든요. 그 말이 그냥 아셨죠? 한번 갈게요. 자, 요거가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세무일급 혹시 모르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름은 과세 최저한이니까 왠지 이름 자체만 보면 최소한의 세금 부과하겠다라는 뜻인데 아닙니다. 과세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개정이 돼서 우리 슬롯머신은 예전부터 200만 원 이하였거든요. 네, 복권도 바뀌었어요. 복권도 예전에는 5만 원까지만 비과세였거든요. 그랬다가 200만 원까지로 비과세 해줬어요. 당첨이나 되고 됐으면 좋겠다. 뭐 당첨이나 됐어야 기분 좋지. 그죠? 물론 전 복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위 이외 기타 소득 금액은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이건 장난칠 수 있으니까 보세요. 자, 이 화면 보시면 여기 화면.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어디 대학에 일시적 강의를 하고 10만 원 받았대요. 그럼 딱 봐도 몇 프로 인정해줘야 비용. 6만 원 인정해 주겠죠. 그럼 얘는 기타 소득 금액으로 4만 원입니다. 그럼 5만 원 이하죠. 그러면 원천 징수할 건 8천 원이야. 빵이야, 빵. 그렇죠.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일단 5만 원 판단하시고 5만 원 넘어가면 이제 20%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죠? 세무일급은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세무일급은. 자, 근데 이거 듣고 버리세요. 뭐냐면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 문제 나오면 뭔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뭐냐면 우리 아까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해도 우리가 그 기타 소득이라면서요.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 연금의 수령을요. 여기서는 5만 원 제외다라고 돼 있죠. 왜냐면 머리를 쓰는 애들이 있거든. 아, 그래? 그럼 나 일시불로 계속 5만 원씩 찾는 거야. 5만 원씩. 그러면 과세 안 되잖아요. 네, 세무사 밥은 아니지. 그래서 그래, 얘는 무조건 뭐 5만 원 이하다 때려버리겠다. 아셨죠? 그거예요, 그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자, 과세 방법 여기도 중요. 자, 우리 과세 방법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조건 분리과세는 아까 했던 서화골동품 했죠? 왜냐면 과세하지 않다가 과세했으니까 신고 안 하게 해줄게 라고 했던 게 어저께 했던 직장공제 초과반환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것도 그래 한 번만 때릴게 신고는 하지 마
가뜩이나 너 열받지 않니? 그죠? 많이 때렸으니까 신고는 안 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하죠. 우리 실기에서는 복권 가지고 내잖아요. 복권, 슬롯머신 같은 거 무조건 분리과세 중요하죠. 제일.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는 뇌물이요. 아까 했던 뭐 위약금이 배상금 대체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얘네들은 다 원천징수가 안 돼서 그래요. 세금 내야지 반드시 5월달에 신고해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 우리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이면 연말정산 소득 금액 요건 만족해요, 못해요? 만족 못하죠? 우리 100만 원 초과면 안 되잖아요. 8가지 합쳐서.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인데 분리과세를 선택하기로 함. 분리과세 선택하기로 한다는 건 뭐냐면 저 신고 안 할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소득 금액은 0이 되는 거예요. 신고할 금액은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소득 금액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소득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라는 건 소득 금액은 제로다라는 뜻입니다. 제로. 또 조심하시고 이것도. 좀만 참아주세요.